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깡동바지. 어느 산골에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진달래가 다른 한쪽은 개나리가 피어 있었어요. 진달래가 핀 마을은 달래마을, 개나리가 핀 마을은 나리마을이라고 했지요. 달래마을에는 부자인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세 딸이 있었어요. 나의 가장 큰 재산은 내 예쁜 딸들이지. 아버지는 틈만 나면 딸 자랑을 했어요. 우리 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세 딸은 얼굴도 예쁘고 글도 잘 읽었어요. 아버지는 글을 잘 읽는 나를 가장 사랑하실 거야. 큰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는 예쁜 나를 가장 사랑하실걸? 작은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예쁘게 꾸몄지요. 나는 언제나 아버지 곁에 있을래. 막내딸은 아버지 곁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아버지는 딸들을 볼 때마다 참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세 딸을 무척 사랑하고 아꼈어요. 예쁜 놀이개와 고운 옷도 많이 사주었지요. 세상에 우리 딸들처럼 예쁘고 착한 딸들이 또 있을까?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자랑했습니다. 마침 집 앞을 지나가던 장사꾼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잊고 말고요. 나리마을 세 딸도 참 예쁘고 착하답니다. 장사꾼의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우리 딸들보다 더 예쁘고 착한가? 글쎄요, 누가 더 예쁘고 착할까요? 달래마을 아버지는 나리마을 세 딸이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들만큼 예쁘고 착하지는 않을 거야. 달래마을 아버지는 생각할수록 자꾸만 궁금해졌어요. 내가 나리마을에 가서 직접 만나봐야겠어. 달래마을 아버지는 숲속으로 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분홍 진달래가 활짝 핀 산등성이를 넘어 노란 개나리가 웃으며 반기는 나리마을에 다다랐어요. 달래마을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착한 세 딸의 집을 물었죠. 나리마을 사람들은 저 멀리 작은 초가집을 가리켰어요. 달래마을 아버지가 초가집에 들어서자 첫째 딸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하루 쉬어가도 될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달래마을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는 첫째 딸을 꼼꼼히 살펴보았지요. 밝고 단정했지만 자신의 큰딸처럼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딸들이 최고야. 나리마을 아버지는 달래마을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반찬은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둘째 딸이 저녁 식사를 차려서 들고 왔습니다. 생글생글 웃고 있는 둘째 딸도 자신의 작은 딸만큼 예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 딸들은 얼굴도 예쁘고 글도 참 잘 읽는답니다. 달래마을 아버지는 세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허허, 참 좋으시겠습니다. 나리마을 아버지는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밤이 되자 셋째 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불 펴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하마.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저는 이부자리 펴드린 일이 좋은걸요. 동글동글 귀여운 셋째 딸도 자신의 막내딸만큼 사랑스러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달래마을 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 집 딸들도 착하지만 내 딸들이 더 예쁘고 착하지.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나리마을 아버지가 딸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바지 줄이는 거 다 되었니? 나리마을 아버지는 첫째 딸이 건네준 바지를 입어보았어요. 그런데 바지는 깡동, 무릎이 드러날 정도로 짧았지요. 짧은 바지를 보고 달래마을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였니? 한 뼘만 줄이라고 했는데. 나리마을 아버지가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첫째 딸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젯밤에 분명히 한 뼘만 줄였는데. 둘째 딸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어쩌면 좋아. 그것도 모르고 제가 새벽에 또 한 뼘 줄였어요. 셋째 딸은 그렁그렁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한 뼘을 더 줄여놓았어요. 세 딸은 서로 자기 잘못이라며 미안해 했어요. 허허, 괜찮다. 이제 곧 여름이 될 텐데 시원해서 좋구나. 산고개를 넘어오며 달래마을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우리 딸들도 분명히 내 바지를 깡동바지로 만들 거야. 달래마을 아버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자신의 세 딸은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달래마을 아버지는 아주 긴 바지를 하나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달래마을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서자 막내딸이 조르르 달려와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작은 딸이 아버지의 팔에 매달리며 반겼어요. 아버지, 선물도 많이 사오셨죠? 큰딸이 생글생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이런, 내 너희들 선물을 깜빡 잊었구나. 아버지 말에 세 딸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달래마을 아버지는 새로 산 긴 바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얘들아, 이 바지를 내일 아침까지 한 뼘만 줄여주렴. 딸들은 바지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세 딸이 사랑으로 줄여놓을 깡통 바지를 상상하며 달래마을 아버지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지요.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딸들에게 바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지는 조금도 줄지 않은 채 어제 그대로였지요. 왜 바지를 하나도 줄이지 않았니? 글을 읽느라고 못했어요. 동생들한테 하라고 했는데. 막내가 할 줄 알고 그냥 두었어요. 이런 일은 언니들이 해야지. 딸들은 서로 입을 비죽 내밀었어요. 달래마을 아버지는 너무 서운하고 쓸쓸했어요. 나리 마을의 깡동바지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늙은 어머니의 지혜. 아주 먼 옛날 동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일찍 아버지를 여인 동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오순도순 지내고 있었어요. 어린 동이는 아침마다 어머니의 새순물도 떠다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는 아주 착한 아이였어요. 어느덧 동이는 무럭무럭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동이는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하지만 동이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나라에는 일정한 나이가 된 노인들을 깊은 산 속에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게 되자 동이는 고려장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얘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어머니가 동이의 시무룩한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동이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찬바람이 부는 어느 해 겨울 아침이었죠. 어머니는 새순물을 떠온 동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얘야, 이제는 나도 고려장을 해야 할 것 같다. 이 추운 겨울에 어머니를 산에 버려야 한다니 동이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나라에서 정한 법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죠. 결국 동이는 어머니를 업고 산으로 향했어요. 산속은 너무나 추워서 손이 꽁꽁 얼 정도였어요. 동이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어머니를 내려드렸죠. 그러고는 집에서 가져온 두툼한 이불과 따뜻한 음식을 어머니 옆에 놓아두었어요. 동이야, 추운데 어서 집으로 들어가거라. 어머니, 못난 저를 용서하세요. 동이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산에서 내려왔어요. 동이는 어머니 걱정에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지요.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자. 날이 어두워지자 동이는 몰래 산으로 올라갔어요. 동이는 어머니가 계신 깊은 산속으로 달려갔어요. 한밤중에 동이는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루 밑에 커다란 굴을 파고 어머니를 숨겼지요. 어머니,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여기서 지내세요. 나라의 법을 어기면 큰일 날 텐데. 어머니는 동이 걱정에 눈물을 글썽였어요. 동이는 마루 밑에 계신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폈어요. 맛있는 음식도 갖다 드리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재미나게 이야기해드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내기를 좋아하는 사신은 궁궐에서 3가지 문제를 냈어요. 사신이 먼저 탁자 위에 놓인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자를 남김없이 지워보시오. 그리고 구불구불한 구멍이 뚫려있는 구슬을 가리켰어요. 손을 대지 않고 이 구슬에 실을 꿰어보시오. 또 크기가 같은 소 2마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2마리 가운데 어미소와 새끼소를 가려내시오. 임금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중국 사신은 3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라도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귀한 보물을 가져가겠다고 했거든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단 말인가? 임금님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어요. 신하들은 곧 이 3가지 문제를 모두 풀면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붙였어요. 동이도 중국 사신의 내기 이야기를 들었죠. 동이는 3가지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동이는 어머니에게 중국 사신이 낸 문제를 알려드렸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 것 같구나. 동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동이에게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침이 되자 동이는 곧장 궁궐로 갔습니다. 제가 이 3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돋보기와 꿀,
그리고 소 여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동이는 먼저 종이와 돋보기를 들고 햇볕 아래로 나갔어요. 돋보기로 종이를 비추자 검은 글자가 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종이에는 글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동이는 궁궐 안으로 돌아와 구슬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구슬의 한쪽 구멍 끝에 꿀을 발랐죠. 허리에 실을 묶은 개미를 구슬의 다른 쪽 구멍에 놓자 곧 구불구불한 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개미는 곧바로 꿀이 묻어있는 쪽으로 기어 나왔어요. 그래서 동이는 간단히 구슬의 실을 꿰 수 있었죠. 임금님과 신하들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았어요. 동이는 2마리 소 앞에 여물이 가득 담긴 통을 놓았어요. 그러자 소 1마리가 먼저 여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 소가 어미소입니다. 동이는 얼른 여물을 먹지 않는 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것을 어찌하느냐.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사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임금님은 동이에게 큰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러자 동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사실 문제를 푼 사람은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나라의 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부디 고려장을 없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동이의 효심에 깊이 감동했어요. 이 일이 있은 뒤 나라에서는 고려장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동이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